USB 2.0 8GB 이상의 메모리를 준비합니다. 윈도우 설치에는 USB 3.0보단 USB 2.0이 안정적입니다. USB를 꽂습니다. 구글에서 윈도우 10 다운로드 검색하시고 두 번째 링크로 들어갑니다. 지금 도구 다운로드를 눌러 다운로드 받습니다. 파일을 실행하고 얘를 누릅니다. 동의를 누릅니다.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권장 사용에 체크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 선택 후 다음을 누릅니다. 이 이후로는 자동으로 윈도우 10 설치 USB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레노버 드라이버라고 검색을 하고요. 두 번째쯤 들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무 쪽이나 들어가셔서요. PC 서포트 보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싱크패드 E 시리즈의 그 모델 번호를 보면 20YJ로 시작하거든요. 20YJ로 검색을 하면 딱 한 가지가 나와요. 25 Gen 3 랩탑. 이거 클릭하시고요.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를 클릭하고 수동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보기로 바꾸고요. 바이오스는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요. 바이오스를 설치하시다가 벽돌이 되는 분들이 한 100명 중에 한두 분 댓글을 꼭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큰 메리트가 없어서 이거는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싱크 벤티지 기술 받으면 되고요. 여기서 리드미는 문서 파일입니다. 이건 받지 마시고요. 요거만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를 한번 누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이쪽에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요. 한 가지 이걸 하실 때 이렇게 해놓고 USB로 옮길 때 에러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SSD나 HDD의 포맷 방식이 NTFS인데 USB는 뭐 FAT32로 포맷이 되어 있으면 옮길 때 속성, 부여, 오류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운로드 버튼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을 누르시고 USB로 꽂아 놓은 상태로 바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시스템 관리 이거는 다 설치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기업에서 사용하는 원격으로 마더 컴퓨터가 한 대가 여러 개 컴퓨터에 그 업데이트라던가 관리를 보안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선랜이 또 한 열어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요거 체크를 못 해봤는데 일단 제가 해본 거는 요거랑 요거 두 개만 받았어요. 인텔하고 리얼텍. 요거네요. 885 가장 상위 버전인 것 같아서 얘랑 얘만 했는데 이상 없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받으시면 되고 이것도 문서 리드미 문서 빼고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인텔 랜 드라이버 이것도 요걸로 리드미 말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킹 유선랜도 이렇게 눌러서 받으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리드미 빼고 받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및 키보드 이쪽에서 또 이거는 이제 그 터치패드 쪽에 아마 드라이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설치를 해보니까 이제 터치패드 쪽 관련된 게 뜨더라고요. 다운로드 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및 비디오 그래픽 있는데요. 이거 AMD 비디오 드라이버 이거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AMD 비디오 드라이버 218메가 정도 다운로드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요것도 일단 제가 받았어요. 이것도 받아놓겠습니다. 설치했었고요. 블루투스 및 모뎀을 보면 이것도 다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씩. 그러니까 좀 필요 없는 게 좀 섞여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런 지문인식 기능이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L 시리즈 이상부터 지문인식이 있는데 그냥 통합적으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운로드 받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안 받아도 됐을 것 같네요. 여기 상위 버전으로 보이는데 이걸로 그냥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윈도우 버전을 뜻하네요. 윈도우 버전 20H2 이후로 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만 좀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거는 디바이스 장치인 것 같고 이거는 패키지 인스톨 소프트웨어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인텔 블루투스 드라이버 이것도 제가 보기엔 하나만 하면 될 거는 같긴 한데 설치했을 땐 그냥 다 했거든요. 이게 단점이 여기 밑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받으면 어떤 파일인지 확인이 안 돼요. 설치할 때 나오는 문구 빼고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저는 요거 3개는 다 설치해서 이상은 없었어요. 어차피 되는 것만 작동을 하긴 하는데 필요 없는 건 설치 안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이제 한번 알아보실 분들은 하나하나 그렇게 해보셔도 될 거는 같은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및 유틸리티에 보면 첫 번째 이제 서멀 솔루션이라고 이제 온도 조절에 관계된 거 같아요. 이제 이것도 다운로드 받고요. 또 중요한 핫키 기능 통합이 있는데요. 이게 기능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리드미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시고 밑에 핫키 피처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 필요 없더라고요. 레노버 스마트 디스플레이라고 MS에서 제공하는 그 스마트 디스플레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뭐 어떤 동작을 하는 건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이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치해 보려다가 말았거든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장치 관리자에도 전혀 느낌표 뜨는 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인터페이스 기반 이거는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아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서 이제 안내를 해 드리는 거라서요.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빼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는 그 HDD나 SSD의 기록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옮기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디오 받으시고요. 오디오도 위쪽이 아니라 밑에 쪽 리얼테 오디오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전원 관리는 요거는 레노버 전원 및 배터리 드라이버 받겠습니다. 이것도 밑에 걸로요. 리드미는 문서 파일이라서 안 받으셔도 돼요. 전원 관리 드라이버 여기서도 여기는 위에 있네요. 받고요. 그 다음에 파워 매니저먼트 이것도 좀 약간 좀 많이 중복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문인식기는 절대 설치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시리즈는 지문인식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받으실 필요 없어요. 레노버 진단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그 레노버 벤티지를 깔게 되면 그 안에서 진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입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지 아닌지는 제가 써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뭐 UEFI 진단 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칩셋은 설치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이거는 이렇게 한번 설치하고 AMD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칩셋하고 아드레날린 또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카메라 및 카드 리더기는 또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두 받아졌을 건데요. 모두 표시를 눌러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게 없이 다 다운로드 된 게 보입니다. 이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들 다운로드 한 거를요,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시스템 업데이트 요거는 필요 없어요. 이게 왜 다운로드 받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복사를 한 다음에 저는 미리 만들어 놨어요. 싱크패드 드라이버라고 요거 폴더 하나 이렇게 새 폴더 만드시고요. 이 안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지금 한 번 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 지우고 다시 옮겨보죠 뭐. 그리고 아까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USB 2.0이라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대신 안정적이죠. 일단 옮기는 거 좀 한참 걸릴 거고요. 아드레날린 드라이버라고 검색을 구글링을 하시고요. 처음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요거 누르지 마시고요. 자동 설치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칩셋을 누르고 랩탑 칩셋에 이걸 선택하고 전송을 누릅니다. 그리고 윈도우 64비트 버전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레이드 인스톨러라서 요거는 하는 게 아니고요. AMD 칩셋 드라이버라고 요거 있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누릅니다. 그럼 이 칩셋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고요. 뒤로 가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싱크패드 E 시리즈를 많이 구매하셨을 텐데 구매한 거에 맞는 거를 검색하시면 돼요. 만약에 5,500유로 5,500유로 구매하셨으면 5,500유로 검색하면 되고요. 5,700유면 5,700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5,800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있죠. 5,800U 제품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쳐주셔야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가장 최신 버전 저는 설치했는데 이상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최신 버전에서 이상 현상, 뭐 부팅이 뭐 1분 이상 지연되는 현상들이 르누아르에서 있었는데 이거는 해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이게 용량이 좀 돼가지고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아드레날린 칩셋이라고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AMD 칩셋과 그 아드레날린을 붙여 넣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USB 윈도우 설치 USB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드라이버 폴더를 만들고 필요한 것들을 다 넣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USB를 넣고 나서 부팅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설치 화면이 뜨는데요. 이 설치 화면이 뜨지 않고 부팅 메뉴가 안 뜨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부팅 메뉴가 나오게 하는 방법이 전원이 켜지고 레노버 로고가 나왔을 때 F12키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은
부팅 메뉴로 들어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노버 로고가 나올 때 F12 키를 연타를 하면 됩니다. 나오자마자 해야 되거든요. 예, 바로 F12를 여러 번 누르면 이렇게 부트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삽입된 USB HDD 샌디스크 크루즈 브라이드가 보이죠? 요거를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USB로 부팅이 되고 윈도우가 제대로 설치할 수 있게 된 USB면은 윈도우 설치 화면으로 뜨게 됩니다. 이게 좀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요. 감안하시고요.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지금 설치 누르고요. 제품 키 없음 선택하고요. 저는 윈도우 10 프로로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10 홈을 깔게 되면 좀 더 가볍게 사용하실 수는 있거든요. 기본 베이직 메모리를 좀 적게 사용합니다. 홈이요. 사용자 지정을 할 거고요. 이미 제가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처음 상태로 제가 돌려놔 볼게요. 처음 받으시면 어떤 상태인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받으시게 되면 이런 상태로 돼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파티션이 할당이 되지도 않고 포맷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256기가라서 굉장히 적은 공간이긴 한데 제가 드라이버를 이제 문서나 중요한 파일들을 백업용으로 하기 위해서 따로 SSD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구분해 가지고 저는 OS 전용 C 드라이브에는 필수 유틸들만 설치를 하고요. 게임 등이나 그런 거는 뭐 D 드라이브로 저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저는 그래서 C 드라이브를 80기가 정도 사용을 할 건데 만약에 좀 아예 통째로 쓰시는 게 좋겠다 싶으시면 그냥 통째로 그냥 여기다가 설치를 진행하시면 돼요. 바로요. 넘버라 키를 눌러야지만 이게 지금 숫자가 이쪽에 키패드가 먹거든요. 그래서 80000 이렇게 8만을 입력하고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과 MSR 예약 파티션이 자동으로 생기고 78기가 정도가 생기고요. 80기가가 생기는 게 아니고 80기가를 1024로 나눈 수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1KB가 1024바이트거든요. 1000바이트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누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짜투리가 날아가서 적어집니다. 용량이. 그래서 500기가 뭐 하드를 구매를 하더라도 실제로 넣어보면은 487 뭐 이렇게 나오죠. 기가바이트. 그리고 이거는 포맷을 안 해도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게 할당이 안 돼 있는 거는 나중에 윈도우에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해놓고 가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누르고 그대로 적용을 누릅니다. 그리고 얘는 포맷을 한번 누릅니다. 그래야지 D 드라이브로 잡힐 거고요. 이제 파티션 3은 현재 포맷은 안 하고 잡혀놨지만 다음을 누르면 자동으로 윈도우 설치를 위해서 포맷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은 이제 윈도우 파일이 복사되고 설치가 되니까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 나오면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 버튼 누르겠습니다. 한국 지역 선택하고 얘를 누릅니다. 이해 누르고요. 건너뛰기 누르고요. 인터넷 없음을 누릅니다. 제한된 설치로 계속을 누릅니다. PC 이름을 임의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 누르고요. 비밀번호는 만들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음성인식 사용 안 하면 수락하고요. 아니오의 수락, 아니오의 수락. 저건 뭐 필요하시면은 얘로 하셔도 돼요. 저는 오늘 기본적으로 자원 낭비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전혀 안 잊어먹거든요. 노트북은. 아마 대학생들이나 많이 들고 다니신 분들은 놓고 내리거나 뭐 지하철에서 놓고 내리거나 학교에서 놓거나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찾기 기능도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찾기 기능을 해도 이게 와이파이가 잡혀야지 이 제품을 찾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 접속 위치라던가.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시작이 됐고요. 먼저 좀 이제 설정을 몇 가지 좀 잡아 놓을게요. 저는 작업 횟수를 위에다 놓고 쓰는 편이거든요. 정품 인증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설정이 가능한데 정품 인증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은 이런 설정들을 못 합니다. 차후에 이제 이게 제가 쓸 거면은 팔지 않고 쓸 것 같으면은 정품 인증을 해 놓겠죠. 그리고 USB를 꽂아 놨기 때문에요. 드라이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게 어떤 드라이버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드라이브가 어떤 파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크기 수는 정렬을 해서 제일 낮은 거부터 가벼운 거부터 설치를 할게요. 보통 이쪽이 이미지나 칩셋 쪽 파일이 될 거예요. 용량 큰 것들이. 뭐 또 예전 같은 경우는 칩셋을 먼저 설치를 하고 나머지들을 인식을 시키곤 했는데요.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파워 매니지먼트네요. 완전 초보이신 분들도 따라 하시기 쉽게 웬만하면 생략하지 않고 다 진행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마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그렇게 돼 있을 경우는 배속, 유튜브에서는 설정해서 배속을 좀 느리게 바꿀 수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배속을 낮춰서 보셔도 됩니다.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좀 느려가지고 속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혹시 혼돈되실까봐 요거는 네, 여기 3개 정도 설치했고 4번째 할 건데요. 설정에 들어가서 장치에 마우스 들어가서 커서 속도를 좀 더 올려놓을게요. 최대로 해놓고 이게 좀 쓸만한 거 같네요. 이것도 파워 매니지먼트네요. 아까도 파워 매니지먼트가 있었는데 몇 개가 좀 있네요. 뭐 다시 시작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무시하고 다 넘어가 됩니다. 여기까지 다 설치하고 재시작 한번 하면 됩니다. 네, AMD 비디오 드라이버로 나오네요. 일단 이거 기본적인 거는 설치만 하고요. 이따가 다시 다운로드 받은 아드레날린하고 칩셋 설치해도 되고, 이거 설치 안 하고 바로 아드레날린과 칩셋을 해도 되긴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먼저 잡아 놓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늦게 눌러가지고 하나가 더 있었네요. 네, 완료가 됐는데 화면이 좀 어두워졌죠? 어두워진 거는 여기 그 밝기를 다시 올리면 되거든요. 펑션 키가 지금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펑션 키와 컨트롤 키는 스왑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이따 벤티지에서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노버 시스템 인터페이스 파운데이션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용량이 꽤 큰데 전 칩셋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본데요. 일단 아마 대부분 설치가 다 됐을 거예요. 장치 관리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고 있는 중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범주에서 작은 아이콘 누르고 장치 관리자를 눌러보면 느낌표 뜬 거 없이 모두 설치됐어요. 아마 마지막 거 저거는 설치를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진행 중이니까 놔둬볼게요. 네, 장치는 다 인식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뒤에 이게 메뉴가 있어서 이걸 못 봤었네요. 너 다시 재부팅 하겠냐? 라고 하는데요. 일단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닫고 이제 재부팅 한번 할게요.
네, 장치 관리자를 보니까 모두 완벽하게 설치가 돼서 느낌표가 뜬 것들은 보이진 않고요. 그 드라이버에 보면은 이제 아드레날린하고 칩셋을 폴더를 넣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여기서 실행을 하면 좀 많이 느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어차피 이 드라이버도 다 복사해서 D 드라이버에 넣으시면 좀 나중에 혹시 쓰실 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걸 복사해서 저는 옮겨 놓겠습니다. 이제 좀 옮겨놨는데요. 아직은 인터넷은 연결을 안 한 상태입니다. 먼저 칩셋이 위에 건데요. 용량이 가장 작습니다. 51메가 정도 되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인스톨 눌렀습니다. 네, 모두 설치된 것 같고요. 클로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아드레날린 드라이버인데요. 이거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인스톨 누릅니다. 이렇게 화면이 약간 글자가 폰트가 뿌옇게 보이는 것들은 이따가 최적화 작업에서 진행을 하고 나면 멀쩡해질 겁니다. 네, 설치를 누르면 됩니다. 지금 다시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뭐 8분, 9분 이렇게 남아있는 건 의미가 없고요. 한 몇십 초 내로 완료가 됩니다. 속도가, 남은 시간이 계속 팍팍 줄어드는 게 보이게 될 겁니다. 네, 거의 다 끝나가네요. 재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재시작을 했는데 보통 아드레날린이 이쪽 작업 표시를 떠야 되는데 뜨지 않거든요. 한번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뜰 수도 있긴 한데요. 예, 아직은 안 뜨네요. 이건 그럼 트레이에 이제 온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최근에 추가한 앱에서 AMD 라데온 소프트웨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빠른 설정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뭐 게임 정도 선택하시고 계속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맨 우측에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업데이트 확인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감지도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이나 이쪽은 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픽은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보면 베리 브라이트 기능 이건 꼭 끄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켜져 있으면은 이미지가 그 저희가 세팅한 값대로 안 되고 얘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밝기가. 그래서 좀 밝게 봐야 되는데 어두운 상태로 아무리 밝기를 올려도 밝아지지 않는 경우가 이 베리 브라이트 기능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건 좀 끄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현재 AMD FreeSync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놔두는데 가상 초고해상도 VSR은 켜셔도 좋습니다. 좀 더 화질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GPU 확장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진행 중이네요. GPU 확장도 제가 방금 눌렀는데 적용이 됐거든요. GPU 확장도 켜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색상 누르시고 색 온도 컨트롤 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색 온도는 이게 자유롭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안내해 주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액정 자체가 아주 노랗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좀 개별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이거를 위로 올리면 약간 파란기가 돌면서 새파란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그냥 한 8700 정도로 해서 이렇게 흰색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드는 걸 좀 선호를 해서요. 이 상태로 하고 밝기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절하면 더 밝아지긴 하는데요. 밝아지면은 이제 뿌얘지는 느낌이 들어서 검정색에 대한 대비 부분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저는 기본값을 씁니다. 300니트 밝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다는 느낌은 안 들기 때문에요. 그리고서 이제 비디오 쪽은 할 거 없고요. 단축키도 할 거 없고 장치도 볼 건 없고요. 성능 쪽도 볼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웹브라우저 이런 거는 이렇게 끄시고요. 이제 웹브라우저 여기 옆에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어드바이저도 끄고 시스템 트레이 메뉴는 켜놓으셔야지 여기 이렇게 뜹니다. 우측 작업 페이지에 뜨고요. 그 다음에 광고 끄고요. 알림 메시지 끄고요. 애니메이션 효과 끕니다. 아드레날린 세팅은 이게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 돼 있는 것만으로 이제 게임에서 약간의 뭐 1, 2프레임이라도 프레임이 좀 올라가는 상승 효과가 있어서 설치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연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더 작업을 할 건데요. 제어판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들어가서 맨 밑으로 내리면 고급 시스템 설정 있고요.
클릭하고요. 이 화면이 나오면요. 이 최적화 부분을 먼저 이 부분만 좀 먼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부터 넘어갈게요. 하드웨어에 장치 설치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권장이 아니라 아니오로 해서 이걸 해놓게 되면 윈도우에서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변조시켜서 문제가 생기는 일을 막는 기능인데요. 뭐 레지스트리까지 수정을 안 해도 이것만으로도 좀 되더라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넷 연결되면 제가 그 페이지도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용 저장 누르고요. 그다음 고급에 들어가서 성능에 설정 들어가서 최적 성능으로 바꾸시고 화면 긁고 가장자리 다듬기 요것만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뭐 이쪽은 뭐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메모리가 16기가긴 하는데요. 그냥 요거 가상 메모리는 어차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걸로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만약에 32GB 이상 메모리가 있을 경우엔 요 가상 메모리 부분을 체크 해제해 가지고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선택하시는 분들 아마 이거 잘 아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이것도 차이가 크거든요. SSD에 참조를 해서 페이징 파일을 불러들이는 것보다 램이 넉넉하게 있으면 램을 항상 참조하는 게 좀 더 성능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건드릴 필요 없고요. 좀 세세하게 들어가면 좀 있긴 있지만 그 다음에 로컬 데스크 요거 시스템 보온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을 하시는 걸로 합니다. 구성을 눌러서 보호 사용하고 약 5% 정도 이렇게 적용하시고요. 시스템 복원 기능을 얘만 C 드라이브만 항상 백업을 하는 걸로 하시고 만들기 한번 눌러서 뭐 날짜 같은 거 하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제 중요한 작업들을 하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뭐 중요한 드라이버가 바뀌거나 뭐 윈도우의 중요 업데이트 등이 실행이 될 때 복원 지점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 원격 같은 경우는 이제 홈 버전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프로 버전을 깔았을 때만 지원이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인터넷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넷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티지를 설치해야 돼요. 레노버 노트북들은 이제 벤티지를 꼭 설치를 하셔야지 되는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들어가십니다. 들어가고 검색에 벤티지라고 하면 이렇게 맨 위에 레노버 벤티지 있어요. 이거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설치 누르고요. 이거 MS 로그인 안 하셔도 이건 설치가 돼요. 네, 다운로드 되고 설치될 때까지 기다리고 설치가 다 완료되면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됩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벤티지는 설치가 됐는데요. 벤티지가 설치되면서 아마 이거 진행해 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뭐 이렌 포인트나 여러 가지 이제 MS 스토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뭐 이렇게 설치가 뭐 많이 됐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시작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만 이제 레노버 벤티지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해당 시스템에 맞는 설정 값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레노버 벤티지 설치하면 이 노트북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서 읽어가 가지고 설정할 수 있는 것들만 보여지더라고요. 사실 제일 좀 탐나는 거는 레노버 리전 시리즈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향상 기능이 있는데 제가 그걸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향상 기능이 이제 게임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가장 최우선으로 배당을 해줘서 절대 인터넷이 이제 버벅이거나 끊기지 않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건데 제가 이제 뭐 테스트를 해본 네트워크 연결을 한 1000회 정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 보통 이제 잃어버리거나 끊기는 로스율이 뭐 한 번, 두 번은 나왔었는데 이 네트워크 향상 기능을 키니까 2000번, 3000번을 내도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기능을 모두 다 지원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 다음 한번 눌러 볼게요. 그리고 뭐 게임에 관심 있으면 게임 선택하시고요. 요거는 레노버 벤티지 도구 모음 사용은 그냥 끄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로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먼저 생각이 나는 건 먼저 펑션 키와 컨트롤 키가 좌우가 좀 역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쓰기 좀 불편한데 그런 부분이 이 입력 및 액세서리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이 펑션 키와 이런 것들을 스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키보드 맨 윗줄을 특수 기능 펑션 키 F1부터 F12를 쓸 건지 아니면 특수 기능을 바로 쓸 건지 이런 선택하는 건데 특수 기능을 누르면 윗부분에 있는 스피커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윗부분에 있는 것들을 눌렀을 때 스피커 버튼을 눌렀을 때 요런 거 있죠? 요걸 체크해 놓은 상태면은 밝기 있죠? 밝기 누르면 화면에 밝기가 바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안 바뀌어요. F5, F6 그 기능 키가 되고 펑션 키와 눌렀을 때만 이렇게
밝기 조절, 소리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그냥 바로 이용하는 거 이걸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걸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펑션 키와 컨트롤 키를 바꾸는 기능이 있죠. 이걸 저는 켜놓겠습니다. 좀 헷갈려요. 이게 누르다 보면 또 내려볼게요. 누르다 보면 보통 컨트롤 키가 왼쪽에 있고 펑션 키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복사를 할 때도 컨트롤 C를 누를 때 펑션 키 누르고 C를 자꾸 눌러요. 이거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수압기는 바이오스에도 지원은 하는데 바로 이렇게 켜놓으시면요 펑션 키와 컨트롤 키가 바뀝니다. 네,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장치에 보면 전원 들어가 보고요. 전원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체크를 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보이시죠? 이게 켜져요. 끄면 없어지고요. 현재 배터리가 몇 프로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걸 눌렀을 때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이런 메뉴들을 눌러서 뭐 비행기 모드로 바로 바꾸거나 뭐 배터리 충전 인계값을 킨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카메라 끄거나 뭐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거 켜놓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지능형 냉각이라고 예전에 슬림5 같은 거 지능형 냉각 그 다음에 뭐였더라? 가장 조용한 거 있었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모드 굉장히 강한 성능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얘의 설명이 뭐냐면 우측에 있는 얘를 눌렀을 때 요거 있죠? 가장 최고 성능을 이걸로 표현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하나 이게 성능 모드로 바로 바뀌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성능 모드로 하더라도 레노버 싱크패드는 정숙성하고 발열 소음 때문에 소음 처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가장 조용한 환경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팬이 거의 안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최고 성능을 해도 최고 성능이 안 나오게 제약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푸는 방법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제 제가 벤치 테스트를 잠깐 돌려본 거여서 시네벤치 한번 돌려봤는데 점수차가 꽤 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 기능을 쓸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배터리 충전 인계값 있는데요. 요거는 되게 편해졌더라고요. 써보니까 사용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충전 시작을 퍼센트를 저장할 수 있고요. 저는 한 60%부터 충전을 하고 충전 중지를 80%에서 멈춘다. 사실 95%도 괜찮을 거는 같아요. 완충만 안 되면 될 것 같거든요. 완충이 되면은 배터리라는 게 이제 그 기본적인 베이직 로직이 완충이 된 걸 원 사이클로 체크를 해가지고 이 배터리의 수명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전이 되면은 방전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배터리가 10% 이하 또는 15% 이하 돼 있을 때 얘가 완전 방전이 됐다고 인식을 해버리면 이 배터리에 충전되는 범위가 100이면 90만 충전이 되게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이제 배터리의 수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완전 방전과 완전 충전이 굉장히 그 배터리의 사이클을 수명을 논리적으로 줄이는 부분입니다. 물리적인 부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줄어들 수는 있죠. 충전이 안 되게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 외에 논리적으로 카운터를 해가지고 충전이 안 되는 영역이 생기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리고 이 벤티지 이번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는 이렇게 충전 범위를 설정을 해서 60% 이하가 되면 충전이 시작되고 그리고 충전 중지를 95%에서 멈추는 이 기능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충전 왜 이렇게 95%까지 해놓게 해놓냐 하면은 갑자기 들고 나갈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배터리를 보호한다고 60% 80% 충전해 놓고 들고 나가면 나갔을 때 좀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95%까지 충전을 중지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1년 넘게 써보면서 완충을 해도 충전기를 계속 연결해놓고 완충을 해도 배터리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았어요. 그거보다는 완전 방전해서 배터리가 심각한 타격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고존을 넘어서 크리티컬 존이 빨갛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나온 김에 하나 좀 더 보여드리면 이따가 나중에 이거 유틸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적용을 배경으로 리전 요거 배경화면이 저는 이뻐가지고 좀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배터리 인포라는 요 프로그램인데 한번 볼게요. 배터리 상태가 어떤지. 자, 볼게요. 이 사이클. 제가 이거 처음에 이거 그 테스트 삼아 윈도우 한번 설치했거든요. 그때 이거 원 사이클 올라갔고요. 지금도 100%가 돼서 투 사이클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좋지가 않아서 일단은 빼놓고 95%만 되게끔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충이 2번 됐다는 거고요. 배터리 상태는 굉장히 괜찮아요. 100%까지 지금 꽉 차 있는데, 예, 설계된 용량도 꽉 차 있고, 크리티컬 데드존은 없어요. 현재 데드존은 0%예요. 데드존은 충전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티컬 존이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건데 0.4%가 있어요. 이거는 언제든 데드존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경고존이 있죠. 노란색 부분이 5% 정도 있습니다. 한 5.4%는 이 부분은 충전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긴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 하나 그 더보기 설명란에다 붙여드릴게요. 배터리 관리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참조하시면 배터리 관리는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완전 방전만 안 되게 해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벤티지에서는 이 정도만 세팅을 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는지 볼게요. 오디오 보면 돌비 오디오 켜져 있고요. 이런 것도 켜놓겠습니다. 음악에 뭐 최적화되어 있다던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및 카메라 뭐 이렇게 있고요. 현재 프라이버시 모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혀져 있고요. 입력용 액세서리는 아까 좀 봤던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벤티지 설정은 간단하게 이것만 보면 되고요. 뭐 이렇게 지원 같은데 잠깐만요, 보안. 예, 대시보드에 가면 요게 있죠. 시스템 업데이트. 제가 그 유틸 중에서 시스템 업데이트 파일을 공홈에서 받지 말라고 했죠. 중복이에요. 걔를 설치하면 걔도 따로 시스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 걔 필요 없고요. 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업데이트를 검사를 해가지고 아마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으면, 설치할 게 있으면 여기 뜹니다. 이걸로 업데이트하는 게 가장 낫고요. 윈도우 업데이트를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오류가 좀 많이 생겨요. 블루 스크린도 생길 수 있고 윈도우 업데이트 자체가 완벽하진 않거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있는데 요거는 저는 하진 않을게요. 일단 랜드라이버가 하나 더 있네요.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선택 업데이트 있네요. 파워 프레스 세팅이라고 있는데 요거까지 2개만 설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건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크롬을 하나 깔긴 깔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요것만 크롬을 하나 좀 깔아보죠. 제 인터넷이 끊겼네요. 지금 랜드라이버를 업데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끝날 때까지 인터넷 다시 연결됐고요. 잠깐 동안 지금 장치 드라이버가 멈췄었고요. 크롬 다운로드로 가면 바로 나올 텐데 나옵니다. 네, 설치는 다 끝난 걸로 좀 나오네요. 예, 재부팅을 하라고 그러는데 일단 부팅하지 않고요. 지금 보면 됐고요. 바이오스는 잘못 업데이트를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꺼버리게 되면 그 벽돌이 되거든요. 이제 낭패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인해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크롬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글링을 하는데 뭐냐면 윈도우 드라이버 자동 설치 오류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윈도우에서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나 그래픽 드라이버를 변조를 시켜가지고 아드레날린 소프트웨어가 아까처럼 들어가줘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는 일이 르누아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인텔 쪽은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이상하게 AMD 쪽은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변조돼가지고 그 화면에 블루 스크린도 많이 뜨고 뭐 그런 한번 뜨기 시작하면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래픽 아드레날린을 다시 재설치 하시라고 하는데 하고 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아까처럼 그 윈도우 드라이버가 설치되게 막지 않으면은 아까 초반에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 바꿔진 일이 어느 순간 생겨요. 윈도우 드라이버를 윈도우에서는 최신 드라이버가 있다 싶으면 걔로 또 바꿔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제 기본 세팅은 다 끝났고요. 이제 최적화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기본 최적화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세부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최적화를 해서 제가 벤치 테스트를 할 거긴 한데 그걸 좀 안내해 드리기는 조금 뭐라 그러지, 초보자분들이나 그런 게 사용하실 때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장 간편하고 가장 무난한 방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래도 굉장히 빠릿해지거든요. 윈도우 설정을 누른 다음에요, 다시 한번 보여도 윈도우 설정을 눌러서 항상 매번 하던 거예요. 아마 제 노트북 영상 제가 윈도우 최적화 올린 거랑 똑같은 거니까 기존에 아시던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이건 처음 보시는 분들만 꼭 이걸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요,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고요.
먼저 이걸 해야 되죠. 먼저 아까 그 텍스트나 그런 게 좀 뿌옇게 보이는 부분을 해결을 할 건데요. 요 기타 항목 크기 설정이 있는데 요거 125%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뭐 100% 있죠. 그거 배열 설정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직접 하세요. 110 정도 이렇게 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그리고 지금 로그아웃을 누르고요. 아까보다는 조금 좀 작아진 거긴 한데 일단 이거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검색해서 클리어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고 가장 선명한 마음에 드는 폰트들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폰트들로 이제 세팅이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좀 글씨가 좀 많이 작아졌는데 글씨 가독성이 좀 너무 작아서 불편하다 싶으시면 다시 그 배율은 올리시면 돼요. 120 정도로 지금 영상 찍는데 아마 글씨가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일단 좀 키워 놓을게요. 저는 한 125 아까 그대로예요. 125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까봐 일단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네, 글씨 폰트가 굉장히 좀 깔끔하게 나오네요. 예, 이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요거는 테스트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시스템에 이 부분 배율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아까 클리어 타입이랑 이 두 개만 하시면 되고 사실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어떤 뿌옇게 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링크에다 남겨 놓을게요. 소리 눌러보고 소리는 뭐 별로 할 건 없고요. 알림 및 작업은 이런 거는 다 꺼놓겠습니다. 이거 알림 작업 이것도 이제 자원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건 빼고요. 집중 지원도 일단은 놔두고요. 전원 및 절전 요거는 절전은 안 하는 걸로 할게요.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근데 절전 기능 사용 안 하는 게 저는 좀 습관이 돼 가지고요. 배터리는 요건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저장소 태블릿 태블릿은 이건 사용할 일이 없죠. 이 노트북이 태블릿을 이용할 수 있는 뭐 투인원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안 하면 체크를 하면 됩니다. 네,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멀티태스킹은 다 끄겠습니다. 제한도 끄고요. 그 다음에 PC 화면 공유 환경 장치간 공유 끄고요. 클립보드 검색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장치는 뭐 블루투스 사용하니까 놔두고요. 프린터도 사용하고 놔두고 마우스도 이렇게 놔두면 되고 이건 꼭 켜놓으시고요. 이게 스크롤 기능이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지 않아도 이렇게 스크롤이 움직이죠. 근데 이 기능을 끄면 여기에서 안 움직여요. 제가 뭐 이런 걸 선택해야지만 움직입니다. 선택을 안 하더라도 움직이고 싶으면 이걸 켜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터치패드 그냥 놔두고요. 입력 놔두고요. 펜 및 자동 실행은 이게 자동 실행되지 않게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장치가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갖고 있는 뭐 USB라든가 기타 장치가 연결이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걸 뭐 오토런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실행을 하는 건데 이게 좀 악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아무 작업 안 함으로 하시고요. 설명을 드리면 이게 USB 장치 같은 경우 안에 저도 좀 당할 뻔했는데 백신이나 있어가지고 제가 그게 좀 살아났긴 했는데 안에 이제 트로이목마 바이러스 등이 들어있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기념 선물로 받은 USB였는데 꽂자마자 바이러스가 있다고 나왔어요. 근데 열어보니까 안에 바이러스가 있고 이게 바로 USB 자동 실행 이 기능 때문에 USB가 꽂자마자 바로 자동 실행되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동 실행 기능을 쓰지 않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안에도 좀 좋고요. 그리고 전화나 이런 네트워크 쪽은 볼 건 없고요. 그다음 앱이 중요합니다. 이 앱 부분은 아마 요거는 처음에 제가 최적화했을 때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뭐 3D 뷰어 이런 거 필요 없으시면 다 지워도 되고요. 제가 사용 안 하는 거 이제 코타나 이런 거는 제거도 안 되네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돌비 오디오, 그루브마, 벤티지 있고요. 엣지도 제거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거 뭐 필요 없는 것들 게임 같은 경우는 제거해도 되고요. 원드라이브도 사용 안 하면 제거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용 안 하는 것도 이거 제거만 하더라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오피스나 이런 것도 지금 평가판이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제거하시고 따로 사용하실 거면 따로 설치하시는 게 낫습니다. 원노트도 사용 안 하면 제거하시고요. 그리고 스카이프 기능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거를 하시고, 마이크로폰 이런 것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제 스티커 노트 프로그램이고요. 엑스박스 기능은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없앨 건 없고요. 예, 이 정도로 해서 몇 가지 없애주면 이것도 자원 낭비가 안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기본 앱 있고요. 기본 앱 설정이죠. 이게 네, 기본적으로 사진을 또 뷰어를 따로 설치를 하시면 뭐 꿀뷰 같은 거 많이들 쓰시고 저도 쓰고 있는데 꿀뷰로 연결이 되게끔 또 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 지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지도 업데이트 끄고요. 웹사이트용 앱에서 지도 이런 것도 끄고요. 자원 낭비입니다. 사용 안 하게 되면. 비디오 재생. 그리고 이거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윈도우 HDR 기능인데 이거 사용하게 되면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픽 자원이나 이제 전력을 10W 정도 먹더라고요. 얘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게이밍 노트북은 10W 이상 먹으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래픽 깨짐이나 뭐 덜덜 떨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윈도우 HDR 기능을 지원을 하는 게임이나 그런 데서는 이게 좀 더 선명하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거 설정은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아직은 좀 있더라고요. 그 시작 프로그램은 이거 윈도우 시큐리티 이거 하나 딱 있네요. 그리고 계정이나 이쪽은 볼 건 없고요. 일단 개인정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앱에다가 제공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치한 앱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런 개인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켜놓으면 안 되거든요. 활동 기록 이런 거 저장 안 하고요. 위치 정보도 설치할 때 껐었고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거 켜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줄지 안 줄지 카메라 뭐 이런 거 카메라 액세스 안 하게. 근데 이거 아마 레노버 벤티지에서 아까 보시면 프라이버시 그 카메라가 있어서 켜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기능을 쓰고 싶으면 이것도 켜고 레노버 벤티지에서도 카메라 기능을 켜야 됩니다. 마이크는 쓸 거면 이렇게 놔두시고 음성 활성화도. 알림 부분은 앱이 사용자의 알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끄는 게 좋습니다. 보안상도 그렇고요. 계정 정보에 대한 접근도 앱에서 못하게 하시고요. 연락처에 대한 접근도 앱에서 못하게 하고 일정 정도의 접근도 끄시고요. 전화 통화에 대한 것도 끄고, 통화 기록, 메일, 작업, 메시지, 라디오 이렇게 앱에서 모든 정보를 가져와요. 이런 거 체크 해제 안 하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데서 앱 실행 안 하는 걸로 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앱 진단 정보에 접근 못하도록 하고요. 자동 파일 다운로드, 문서에 대한 접근도 못하게 하고요. 사진에 대한 접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켜놔시면요. 파일 시스템 접근도 최적화는 그래서 확 꺼버렸네요. 이게 다예요. 일단 사실 더 세부적인 게 있겠어요. 이제 더 있긴 있는데 시스템 구성이나 MS 컨피그 상에서도 좀 할 거는 있는데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셔도 빠릿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백신 같은 거 뭐 쓰실 분들은 쓰시고 저는 백신을 안 쓰고 디펜더만 쓰긴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안이라고 검색을 하면 윈도우즈 보안 여기 있네요. 보안에서 디펜더 설정만 잘 해놓으셔도 사실 뭐 이상한 일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개인적인 이제 호불호도 있고 하니까 백신 프로는 따로 설치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보면 바이러스물 위협 방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은 따로 빠른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해도 되고요. 추가 작업 필요 없는 것들은 안 건드리셔도 되고, 그다음 랜섬웨어 방지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고 이거를 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보호된 폴더 이제 내 문서라던가 사진, 비디오 이런 쪽에 대해서는 허가되지 않은 앱들이 수정을 못해요. 네이트온, 카카오톡, PC 버전 설치해가지고 만약에 이 내 문서 안에 네이트온 받은 파일 뭐 그런 폴더가 있죠.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허가되지 않은 앱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으니까 네이트온이나 카카오톡을 만약 쓰시고 랜섬웨어 기능으로 해당 내 문서나 사진 폴더를 보호하실 경우에는 그 네이트온이나 카카오톡의 저장 경로를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거를 랜섬웨어 기능 방지를 해놓으면 그 안에 있는 파일은 무조건 보호된다는 거고요. 또는 보호된 폴더를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폴더 추가를 해가지고 뭐 자료 파일을 D 드라이브에 넣어놨으면 거기를 좀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 안은 허가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변경이 안 돼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라서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위협 방지에서는 여기 랜섬웨어 방지 기능을 키시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뭐 크게 문제될 일은 없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예 초보자이신 분들은 이거 켜놓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파일들이 변조되거나 랜섬웨어로부터 좀 방어는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앱립 브라우저에서 평판 기반 보호 설정은 켜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랜섬이랑 요것만 체킹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이고요. 좀 많이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할 얘기는 더 많긴 한데요. 여기까지만 해서 정리하고, 최적화는 이것만 따로 하셔도 됩니다. 다른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또 따로 고급적인 내용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제 벤치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